무슨 이런 걸 보내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건 냄새나고 먹지도 못해. 가서 돈으로 달라고 그래라. 너희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꽤 모았다며? 얼마나 있어? 우리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님, 그건 뭐야? 시집 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시댁은 도와주기 싫다는 거야? 급기야 친정 부모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땅 담보로 대출 받아서 우리 집 전세금 좀 올려보자. 너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제가 번 돈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뭐? 시어머니한테 대든 거야? 역시 시골 것은 시골 것이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푸른 들판과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윤소희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굵은 땀방울이 스며드는 농사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논밭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도왔고 해가 저물 때까지 쉴 틈 없이 농사일에 매진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늘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높은 빌딩 사이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녀는 묵묵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봄이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잡초를 뽑았으며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과 깔끔한 교복을 입은 도시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녀는 성실하게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가 무거운 농기구를 들었고 방학이면 빼약변 딸에서 허리를 굽혀 농작물을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몰래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며 그녀만의 작은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소희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버지의 칭찬에 그녀는 겉으로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그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그녀의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으로 향할 때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논밭을 오가며 부모님을 도왔지만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할 때면 서울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요. 고3 여름,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자신의 꿈을 고백했습니다. 순간 부모님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어떻게 자식 꿈을 막겠어? 아버지의 투박한 목소리에 담긴 애정을 느끼며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돕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잠깐 일을 도운 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열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원하던 수도권의 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술을 마셨습니다. 농사일을 착실하게 도와주던 딸이 떠난다는 서운함과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잘 다녀올게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일 도울게요.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농부의 딸이라는 정체성과 도시에서의 새로운 꿈을 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 합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고향의 흙냄새처럼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통학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한 윤소희 씨는 더 이상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소희야, 학교 생활은 어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주말마다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에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도시의 편리함은 그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언제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쇼핑몰과 영화관까지. 그녀는 농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학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터디 모임도 즐거웠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도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갈 때면 부모님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세련되게 변한 옷차림과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더 이상 시골 농부의 순박한 딸이 아닌 도시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취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은 결실을 맺어 중견기업에 입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소희야. 이제 진짜 도시 사람이 다 됐네. 회사 생활은 그녀와 잘 맞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깔끔한 사무실 환경, 전문적인 업무는 그녀가 꿈꾸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월급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좋았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농사일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 맛집을 탐방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쇼핑을 하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SNS는 도시 생활의 즐거운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하고 지냈어? 부모님의 안부 전화에도 그녀는 이제 농사일 걱정 없이 자신의 일상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텃밭 채소와 과일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녀의 꼼꼼함과 책임감은 상사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고 업무 성과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선택한 도시 생활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후회는 없겠지? 어머니의 물음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이 삶이 너무 좋아요. 도시의 빠른 템포와 편리함, 그리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그녀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추억은 이제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연애는
그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우연히 회사 선배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 씨,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때? 우리 후배 김성원 과장이라고. 평소 그녀를 동생처럼 아끼던 박 선배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갑자기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성원이가 참 괜찮은 친구라서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며칠 후 선배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그녀는 김성원 씨의 첫인상이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진중한 태도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화려하진 않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자재 회사에서 일하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퇴근 후에 저녁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소희 씨는 농부의 딸이었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환경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잘 적응하시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존중해주는 그의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는 그의 진면목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하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하며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의 모습도 좋았습니다. 성원 씨는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소희 씨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닮은 것 같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 무렵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소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제가 평생 소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한강공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네. 어머니는 김성원 씨를 처음 만난 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가 될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했던 그녀의 결정이 이제는 더없이 옳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와 김성원 씨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나들이를 가는 등 연애 시절의 설렘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은 좀 쉬어. 퇴근 후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면 김성원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그녀였지만 어릴 적 농촌에서 배운 요리 실력은 여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는 정말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어. 그의 칭찬에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 서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그녀를 향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농사꾼 딸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있네. 시어머니의 말에 담긴 차가움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과 가정에 더욱 충실했고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김성원 씨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승진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며 더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등산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같이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그들은 북한산이나 관악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면 그녀는 행복한 목소리로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요. 성원 씨가 정말 잘해줘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릴 때면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는 거야. 내가 현명하게 잘해 나가면 돼. 결혼 생활 1년 차,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소희 씨의 출신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알면서도 최대한 그녀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그는 항상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잠들기 전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서툴렀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도 때때로 그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며 종업원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는 모습, 운전 중에 작은 일에도 쉽게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내뱉는 순간들, 회식 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돌변하듯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까지. 여보, 오늘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어? 아니, 내가 좀 예민했나?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는 항상 그렇게 회사 일로 둘러댔고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 늦은 밤 몰래 통화하는 소리, 통장 잔고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일들. 그때마다 그는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냈고 그녀는 그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신혼의 달콤함이 서서히 쓴맛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주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징후들이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미치겠어. 퇴근 후 현관문을 거칠게 닫으며 들어온 김성원 씨의 얼굴은 그녀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둣발로 현관을 어지럽히며 들어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시끄러워.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녀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늘 부드럽고 예의 바르던 그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점점 그런 일은 잦아졌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길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앞 좀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 우연히 어깨가 부딪힌 행인에게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이나 앞 좀 보고 다니쇼. 뭐라고? 너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그는 그 행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폭발하듯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광기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신 나 말리지 마!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열더니 거실의 화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간 그녀의 귓가에 깨지는 그릇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는 미안해.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마트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야! 너 차 긁었잖아! 이리 나와봐! 그날도 역시 경찰이 출동했고 그녀는 남편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성실하고 차분해 보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두려웠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는 이미 관계가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동료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암흑기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일탈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여자, 허리라인 진짜 예쁘다. 저렇게 날씬한 여자가 진짜 내 스타일인데. 식사 중에도 그는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심으로 숟가락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취향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몸매 관리를 안 해? 나가서 보면 예쁜 여자 천지인데.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여직원들의 신체를 품평하고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원 씨, 그만해요.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제 엉덩이 봐. 진짜 예술이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귀가한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관리 안 해? 나 솔직히 말해줄까?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외모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성격이라도 괜찮아 보여서 결혼한 거야. 그의 모욕적인 발언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당신이랑 자는 것도 이제 흥미없어. 솔직히 요즘 피곤하다고 거절하는 게 다행이야.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고 퇴근 후에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든 척하며 밤을 보냈고 아침에는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챈 동료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난 내가 시골 출신이라 순진할 줄 알았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못된 버릇만 늘었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그는 술에 취해 또다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흘리는 눈물이 늘어갔고 행복했던 연애 시절의 기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작 농부의 딸이 자신의 귀한 아들과 결혼했다는 생각에 늘 불만이 가득했고 그것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성원이 키웠는데 월급 받아서 50만 원이 뭐니? 시어머니 용돈이 고작 이거야?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던 용돈이 어느새 50만 원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100만 원씩 드린다더라. 너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잖아. 내가 벌어서 얼마나 쓰는데? 퇴근 후 녹초가 되어 들어온 날에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돈 타령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카드값은 또 뭐야? 너희들 다 벌어서 뭘 그렇게 써? 시어머니 용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내가 도박으로 돈 쓴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불법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시댁을 방문해야 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돈 타령은 계속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주신 농산물을 가져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걸 보내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건 냄새나고 먹지도 못해. 가서 돈으로 달라고 그래라. 어느 날은 친정 부모님의 통장 잔고까지 캐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꽤 모았다며? 얼마나 있어? 우리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님, 그건. 뭐야? 시집 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시댁은 도와주기 싫다는 거야? 급기야 친정 부모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땅 담보로 대출 받아서 우리 집 전세금 좀 올려보자. 너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은 그녀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숨겨야 했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농산물은 이제 집에 몰래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뭐? 시어머니한테 대든 거야? 역시 시골 것은 시골 것이네.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녀의 결혼 생활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남편의 도박 빚을 갚는데 자신의 월급마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서 그녀의 월급을 요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의 불법 도박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편의점에서 로또를 구매하는 남편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로또 사러 가? 이번 주에만 벌써 10만 원어치 넘게 샀잖아. 시끄러워!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의 베팅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 베팅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설마 불법 도박을 하는 거야? 너는 몰라도 될 일이야! 내가 알아서 알게! 당신 이거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 이러다 감옥 간다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휴대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알람 소리로 끊임없이 울렸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갔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는 거 알아. 도대체 얼마나 탕진한 거야? 아, 몰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신경 꺼. 갚긴 뭘 갚아? 당신 대출받은 거 다 알아. 우리 집 전세금까지 빼서 도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의 추궁에 남편은 거실에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차라리 날 죽여.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없었으면 넌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으려니.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았겠지. 적어도 도박꾼하고는 살지 않았을 거니.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의 편만 들었습니다. 남자들 노는 건 다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머님, 노는 거요? 불법 도박에 전세금까지 날리는 게 노는 거예요? 아이고, 시골 것이 말대꾸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전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시골 사람들은 도박으로 가정을 망치진 않아요. 매일 밤 부부의 고성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고 이웃의 민원도 잦아졌습니다. 채무 독촉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왔고 대출 이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하자.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위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며 또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뿐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니?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묵묵히 딸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어머니의 체온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밥부터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식탁에는 그녀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는 그대로였고 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고추는 싱그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신는 고무장화가 어색했지만 어쩐지 편안했습니다. 도시 생활하다가 농사일 하려니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그녀는 예전처럼 능숙하게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흙의 촉감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 이제 좀 쉬엄쉬엄해. 괜찮아요. 이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는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막걸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밭둑에 앉아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나 봐요. 아니다, 내 선택은 내 선택이야. 우리가 뭐라 할 건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손길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딸,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이게 내 집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매일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딸,
이제 내 인생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야.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은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반찬 보따리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가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이틀, 3일씩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깊어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남편이 놓고 간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은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어떡하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들린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진짜야? 이게 무슨... 이제 어떡해요?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의 온 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성원 씨, 저 정말 이 아이 낳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잠깐만,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벌써 3개월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불법 도박, 잦은 외박,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요. 당신도 저 좋아하고 저도 당신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뭐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고향에서 느꼈던 따뜻한 위로가 무색하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왜 그동안 당신 집에도 못 가보고 당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왜 자신의 월급을 전부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들은 대화는 그녀의 가슴 한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녹음 버튼을 끄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져 있던 남편, 늘어나는 빚, 거짓말로 가득했던 변명들.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으로
택배 도착 문자가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보내신 농산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갓 수확한 쌀과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 바닥을 정리하던 그녀는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천만 원과 함께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건 엄마 아빠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야. 내가 시댁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단다. 이 돈으로 시댁 빚도 좀 갚고 너희 새 출발을 했으면 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남편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돈 준비돼 걱정하지 마.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둘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야, 이게 뭔데? 그녀가 봉투를 들고 나타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방금 전화했지? 누구랑?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거 줘봐. 내가 내일 은행 가서. 나 다 들었어. 시댁 앞에서 그 여자 임신했다며? 내가 싱글인 척하고 만난 여자랑 이 돈으로 새 출발하게? 뭐라고? 아직도 모르는 척해? 징그럽다 진짜. 엄마 아빠가 너 믿고 보내주신 돈으로 그런 짓을 하려고?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래 그런데 어쩔 건데? 너 같은 시골 여자랑 너는 못 살아. 미쳤냐? 지금 제정신이야? 불법 도박에 돈 다 날리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시끄러워. 그 돈 내놔. 남편이 거칠게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들지 마. 지금 너 하는 짓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뭐? 어제도 오늘도 다 녹음했어. 불법 도박한 것도 그 여자 만나온 것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이혼하자.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미란 씨, 저는 김성원의 아내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성원 오빠는 미혼이라고.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증명서도 있고 그동안의 통화 녹음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그들은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간녀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젊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 결혼식 사진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보는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속은 거예요. 당신도 저도.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자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란의 자택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상간녀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당장 불러. 여기로 오라고 해. 김미란이 전화를 걸자 남편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앉아. 김미란의 아버지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남편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봐. 내가 한 짓을. 그녀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불법 도박 이야기, 거짓된 결혼 약속,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계획까지. 이거 불법 아니에요? 몰래 녹음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편을 향해 김미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개새끼가! 첫 번째 주먹이 남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김미란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딸을 갖고 장난쳐. 누구 인생을 갖고 장난치는 거야? 격분한 김미란의 아버지를 말리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맞은 얼굴을 부여잡은 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아직도 돈 타령이야? 그래, 돈! 너네 부모님이 보내준 그 돈! 내가 그거 믿고! 또다시 김미란의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잡놈! 김미란은 구석에서 흐느꼈고 그녀는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는 분노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결혼 사기 다 신고할 거예요. 이제 끝내요. 우리 긴 악몽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불법 도박 이력, 결혼 사기, 재산 은닉 시도까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퇴직금이 있고 신혼집 전세금 그리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걸로 알아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최소 1억은 가능할 것 같네요. 불법 도박과 결혼 사기는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박과 거짓말로 망가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끝났잖아요. 제발! 위자료는 좀 깎아줘! 나 이러다 진짜 거지 돼.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료 1억 원을 지불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정리하고 신혼집 전세금을 빼고 심지어 시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법원 앞에서 남편이 흐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 그리고 시댁 담보대출 2천만 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위자료로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불법 도박과 결혼 사기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됐죠?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망치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흐느낌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혼이 끝난 후 그녀는 간간히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지불한 그는 회사도 그만두고 월세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소희 씨, 성원이가 배달일 한다더라. 회사 선배의 말에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제 오토바이에 기대어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야, 거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식당 주인의 호통에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도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달일로는 고시원비도 겨우 낼 정도였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예전 도박 빚 때문에
알게 된 사채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성원이가 불법 도박 자금 관리한다더라. 경찰에 붙잡히면 큰일 날 텐데.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 그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속보 불법 도박 조직 검거, 자금 관리 책 등 10명 구속. 뉴스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과거 도박 중독으로 인한 파산 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단순한 자금 관리자가 아닌 조직의 핵심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매일 수억 원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며 조직의 돈 세탁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도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위로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져 교도소에서 끝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감된 후 그는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도박을 끊지 못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녀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이것은 그의 선택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천벌받은 거죠, 뭐. 동료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가뜨린 그를 보며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숲을 보며 출근하는 일상이 문득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 떠나왔지만 정작 그녀가 찾던 것은 이곳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저 시골 내려가서 살아도 될까요? 퇴근길에 걸은 전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 언제든 올 수 있지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농사,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도시 생활 접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진짜 행복한 곳이 어디인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0년 전 농사일이 싫어 도시로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들판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마중 나온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농사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터전이야. 고무장화를 신고 밭을 밟는 느낌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흙냄새가 그리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봐. 모종 심는 법 다시 알려줄게. 어머니의 부름에 그녀는 활기차게 달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땅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농부가 될래요. 진짜 멋진 농부요.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다 내 앞으로 해줄게.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 오신 이 땅을 자신에게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에 그저 고개를 숙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없지만 대신 반짝이는 별들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 해,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을 행사가 있어도 참석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권유에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이번 주말에 마을 잔치 있다며 가보는 건 어때? 어머니의 걱정 어린 권유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 만나기가 좀 그래요.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만 들어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본능적으로 겁부터 났습니다. 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전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거였나요? 왜 그런 사람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땅을 일구고 작물을 돌보며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이상하네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건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을.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기억들이 이 흙냄새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을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청년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여기서는 새로 시작하면 되죠? 농사일을 하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여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인간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의 화려한 로맨스와는 전혀 다른 이 땅의 냄새처럼 소박하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 무렵 그녀는 마을 청년회를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최준호 씨였습니다. 소희 씨, 요즘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죠? 제가 경험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을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퇴근 후 양복 차림으로만 보던 도시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를 가진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아,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그녀의 밭에 들러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왜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오셨어요? 긴 얘기예요. 그냥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달까요? 그는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가끔은 도시로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 땅이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의 순수한 미소에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아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알아가 봐.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함께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희 씨, 우리 같이 농사 지어보면 어떨까요? 어느 가을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녀도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소희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농사도 같이 짓고 인생도 같이 살고 싶어요. 시골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 대신 진심이 담긴 소박한 고백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공터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고, 이웃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다 됐네. 이웃 어르신들의 축하 속에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찍은 웨딩 사진이 어쩐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부부의 농장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도시에서의 경험과 그의 오랜 농사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고,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기농 농장을 일구어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저녁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